2026년 2월 2일 월요일, 장이 마감되면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죠. 바로 데이터 분석과 AI 업계의 거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은 이미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팔란티어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정부 부문의 모멘텀이 과연 이번 분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상업 부문에서 AI 플랫폼의 수익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죠. 시장의 구체적인 예측치부터 시작해서 지난 분기 성과를 한번 복기해 보고요. 또 이번 실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들, 그리고 월가의 시선까지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팔란티어에 걸고 있는 기대치, 그 눈높이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 매출 예측치가 13억 3천만 달러던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1%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더라고요. 71%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시장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매출 규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얼마나 알차게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봐야 하는데요. 주당 순이익, EPS는 0.23달러, 그리고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인 EBITDA인 약 7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들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이 놀라운 예측치의 배경이 더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지난 분기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길래 시장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건가요? 뭐랄까, 이번 점프를 위해서 얼마나 높이 도움닫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1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62.79% 성장했습니다. 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열광했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총이익률이 82.45%, 그리고 순이익률이 40.27%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82.45%라는 숫자가 맞나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보통 제조업은 총이익률이 3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인 걸 감안해도 이건 거의 독점 사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82.45%라는 총이익률은 사실상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스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이지포스랑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죠.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팔란티어의 제품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원가를 뺀 이익이 82원 이상 남는다는 건데 정말 경이롭네요. 바로 여기서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운영 레버리지요? 네, 쉽게 말해서 영화관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객이 1명이든 100명이든 영화 한 편 트는데 드는 필름값이나 상영관 운영비는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고객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이 매출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이 높은 마진을 이번 분기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엄청난 마진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돈을 버는 곳은 정부 아니면 일본 기업 둘 중 하나일 텐데 지난 분기에는 어느 쪽 엔진이 더 힘을 냈나요?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정부 부문 매출이 6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상업 부문, 그러니까 5억 4,800만 달러를 앞질렀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 엔진은 단연 미국 정부 및 동맹국 공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국가안보, 그리고 사회 핵심 기반 시설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분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이에요. 물론 수요가 견고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약은 경쟁도 치열하고 로비 같은 정치적인 변수도 많지 않나요?
정권이 바뀌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요. 팔란티오가 여기서 정말 독보적인 해자, 그러니까 모트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팔란티어의 정부 사업 모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일반적인 정부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팔란티어의 전략은 일단 써보게 하고 없으면 안 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이걸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라고 하죠. 아, 일단 발을 들여놓고 영토를 확장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육군의 특전 부대에서 보급품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팔란티어를 시범 도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재고 부족을 90% 줄여주고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공급해서 작전 성공률을 높인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다음 분기에는 육군 전체로, 그 다음엔 해군과 공군까지 계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파일럿 단계에서 실제 운용 단계로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한 번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바로 팔란티어 정부 부문 성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 마치 스마트폰 게임에서 기본 캐릭터는 공짜로 주고 강력한 아이템을 계속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구조네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 도입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사용자 확대나 새로운 기능 모듈 판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업셀링 기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부문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또 다른 성장 엔진인 상업 부문으로 돌려보죠. 정부 부분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한다면 결국 팔란티어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열쇠는 상업 부문의 성공에 달려 있을 텐데요. 이쪽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상업 부문은 AI 플랫폼의 도입 확산 속도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시험 삼아 써보는 걸 넘어서 회사의 핵심 운영 시스템으로 도입하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개념 증명, 프루프 오브 컨셉트 단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걸 테스트하는 단계에 머물던 고객들이요. 이 고객들이 얼마나 전사적인 도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지,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실적 발표 당일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 한번 짚어주시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AI 플랫폼의 수익화입니다. 상업 부문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제 기업 전세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게 추가 판매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죠. 이게 확인되어야 팔란티어의 기술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통하는구나. 이 명제가 증명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상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속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상업 부문의 성장을 가늠할 핵심 지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바로 계약 시점입니다. 계약 시점이요? 네. 특히 규모가 큰 정부 계약은 분기 막판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마감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마지막 주에 계약이 성사되느냐, 아니면 서류 작업이 좀 늦어져서 4월 첫 주로 넘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번 분기 매출 인식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걸 실적의 변동성을 키우는 스윙 팩터라고 부릅니다. 실적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누가 홈런을 칠지 말지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처럼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분기에 잡히든 다음 분기에 잡히든 결국 회사의 수주잔고로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민감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 스윙 팩터가 상당한 불안 요소이자 동시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셈입니다.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계약 시점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마진의 지속성입니다. 마진의 지속성. 네, 앞서 이야기 나눴던 82%대의 경이로운 총이익률과 40%대의 순이익률을 과연 이번 분기에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전체 숫자만 보지 않을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있는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영업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판매 관리비를 줄이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이 높은 수익성이 반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를 판단하려 할 겁니다. AI 플랫폼 수익화, 계약 시점이라는 스윙 팩터, 그리고 마진의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키워드군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심스럽게 긍정적, 영어로 cautiously positive입니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깜짝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 뛰어난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더해주고 있고요. 또 앞서 언급했던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강력한 근거로 꼽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한 이익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계약 파이프라인, 이것 역시 긍정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따놓은 계약이 많다는 뜻이죠. 반대로 신중론자들은 어떤 점을 지적하나요?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신종론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집중 위험입니다. 집중 위험이요? 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라는 단일 고객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정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업 부문에서 개념 증명 단계에 있는 고객들이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 이 점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힙니다. 신중론자들이 지적하는 그 집중 위험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긍정론자들이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가 이 위험을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월가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긍정론자들은 팔란티어의 기술은 이제 특정 정권의 선호를 떠나서 국가 안보의 필수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의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 신중론자들은 그 어떤 기업도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반박하죠. 현재로서는 다수 의견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마진과 함께 규모가 큰 정부 계약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줄 거라는 기대가 아직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팔란티어 실적 발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수익성의 유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부 부문의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상업 부문에서도 AI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과 이익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그리고 2020년 전체에 대한 회사의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발표될 텐데요. 투자자들은 이 모든 숫자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팔란티어의 성공은 지금까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규모가 큰 정부 계약에 크게 기대고 있었잖아요. 과연 이 성공 방정식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경쟁이 훨씬 치열한 상업시장에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였던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과연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인 일만 기업들에게도 같은 지위를 노릴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